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 청산리. 산자락에 둘러싸인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청산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우고 운동장에서는 체육 수업이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 평범해 보이는 운동장 아래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지훈 경사는 청산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8세의 젊은 경찰관이었다. 그의 든든한 파트너는 순백 섹터를 가진 진돗개 백호였다. 백호는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견으로 뛰어난 후각과 직감으로 여러 사건 해결에 공헌해왔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지훈과 백호는 마을 순찰을 위해 청산중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다. 백호야, 오늘도 조용한 하루가 될 것 같네. 지훈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백호가 멈춰섰다. 길을 바짝 세우고는 학교 방향을 응시했다. 왜 그래, 백호? 백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평소 온순하던 백호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목줄을 잡아당기며 학교 쪽으로 향하려 했다. 마침 그때는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이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운동장에 도열해 있었다. 김태형 교장이 단상에서 훈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백호는 지훈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문을 통해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운동장 한가운데 새로 포장한 벽돌 바닥 앞에서 멈춰섰다. 띵! 띵! 백호가 날카롭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평소 차분하던 백호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앞발로 땅을 파헤치려 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았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회는 중단되었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네요. 지훈이 당황하며 백호를 제지하려 했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교사진 중에서 박선우 역사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0대 중반의 박 교사는 이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그런데 백호의 행동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서 있던 최민정 국어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놀라서. 하지만 박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백호가 파헤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태형 교장도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지훈 경사님, 걔를 좀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백호야, 그만. 하지만 백호는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백호의 집요한 파헤치기로 인해 운동장의 벽돌 몇 개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틈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학생이 가리켰다. 지훈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흙 사이로 낡은 천조각이 보였다. 잠깐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 천조각을 꺼냈다. 분홍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아기 옷으로 보이는 천이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무늬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박선우 교사가 뒤로 비틀거렸다. 박 선생님, 교사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다. 박선우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건. 박선우가 중얼거렸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백호와 함께 청산파출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백호의 행동과 박선우 교사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백호야, 너는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백호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평소처럼 사료를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학교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선우 교사였다. 지훈 경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학교 뒤편 작은 고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고원에서 박선우를 만났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훈 경사님, 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질 수 없겠습니다. 박선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5년 전, 아니 정확히는 16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이 학교에 부임한 새내기 교사였어요. 백호가 지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학교에는 한미라라는 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모든 교사들이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박선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과거의 기억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다. 미라 선생님은 미혼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견이 심했어요. 그분은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느 날 밤 미라 선생님이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날은 폭우가 내리는 날이었고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응급실도 문을 닫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학교에는 이성민 보건교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셨거든요. 미라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학교 보건실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선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탯줄이 목에 감겨 있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미라 선생님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지훈이 백호를 내려다봤다. 백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때 김태영 교감, 지금의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미라 선생님도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아기를 학교 운동장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운동장이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흙운동장이었어요. 지훈이 충격의 말을 잃었다. 저와 이 보건교사 그리고 김 교감이 함께 새벽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라 선생님은 그 후 사표를 내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마 지금도 자신의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겁니다. 박선호가 고개를 푹 숙였다. 16년 동안 저는 매일 그 운동장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밑에 잠들어 있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 백호가 그 자리를 파헤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마치 그 아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다는. 백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박선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이 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그곳에 둘 수는 없어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습니다. 다른 관련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민 보건교사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태영 교장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백호와 함께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백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어딘지 안도하는 것 같았다. 백호야, 너는 정말 신기한 녀석이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백호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다.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청산중학교는 긴급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김태영 교장의 결정이었다. 지훈은 상급기관에 보고를 마쳤고 곧 경기도청 과학수사팀이 도착할 예정이었다. 박선호 교사는 자수를 결심했고 김태영 교장도 사실을 인정했다. 16년 전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태영 교장이 지훈에게 말했다. 그때는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라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교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잘못이었네요. 백호는 그날도 운동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과학수사팀의 정밀 발굴이 시작되었다. 운동장의 벽돌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토양을 파내기 시작했다. 백호는 내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훈이 데려가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저 개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의 정민호 팀장이 말했다. 진돗개는 영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개는 특별해 보입니다. 오후 2시경 마침내 작은 유골이 발견되었다. 신생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뼈들이 조심스럽게 수습되었다. 그 순간 백호가 길게 울었다. 슬픈 소리였다. 놀랍게도 며칠 후 한미라가 청산리에 나타났다. 이제 40대가 된 그녀는 서울에서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정말 제 아이였나요? 한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겠지만 지훈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16년 동안 저는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화장했다고 했거든요. 한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백호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비겼다. 한미라가 백호를 껴안으며 울었다.
고마워, 강아지야. 네가 우리 아이를 찾아줬구나.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발견된 유골은 확실히 한미라의 아이였다. 박선호 교사와 김태영 교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년이라는 시간과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고려한 결과였다. 저희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김태영 교장이 한미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한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한 달 후 청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작은 장례식이 열렸다. 한미라의 아이를 위한 뒤늦은 작별이었다. 한미라는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에서 평안하라는 의미였다. 하늘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한미라가 작은 무덤 앞에서 울었다. 백호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하늘이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한미라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안한 마음이었다. 지훈 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호야, 너 덕분에 엄마는 마침내 하늘이를 만날 수 있었어. 한미라가 백호를 꼭 껴안았다. 청산중학교는 며칠 후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운동장 한쪽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김하늘을 기리며 추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후로도 백호는 종종 그 자리를 찾았다. 추모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있곤 했다. 백호야, 넌 정말 대단한 개구나. 지훈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는데. 백호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다.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머니가 백호에게 다가왔다. 이 개가 그 유명한 백호구나. 정말 영특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내가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이 있단다. 진돗개는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특히 억울한 영혼들을. 할머니가 백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개는 분명 하늘이의 마음을 느꼈을 거야. 자신을 찾아달라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백호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는 마을 뒷산의 오래된 폐가 앞에 서였다. 또 뭔가 발견한 거야, 백호.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백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폐가는 20년 전에 화재로 폐허가 된 집이었다. 그때 집주인 가족이 모두 실종된 채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미제 사건이 있었다. 설마. 지훈이 백호를 바라봤다. 백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좋아, 믿어볼게. 한 번만 더. 그 후로 지훈과 백호는 마을의 특별한 팀이 되었다. 백호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났다. 경사님, 저희 지역에도 미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경사님, 백호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요? 지훈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걔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산리 사람들은 이제 백호를 마을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백호를 보면 달려와서 안겼고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백호야, 고마워. 네가 하늘이를 찾아줘서. 지나가던 할머니가 백호에게 말했다. 백호는 언제나 겸손하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과 백호가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백호야, 넌 정말 신기한 개야.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지? 백호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짖었다. 마치 그냥 느껴져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지만 지훈과 백호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경찰관과 경찰견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다. 청산중학교 운동장에서는 매년 김하늘을 기리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한미라도 서울에서 내려와 참석했다. 하늘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백호야,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한미라가 추모비에 꽃을 놓고 백호를 쓰다듬었다. 백호는 항상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하늘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청산리에서 백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세상에는 백호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해준다. 아이들은 백호를 보면 신기해했다. 저 개가 정말 귀신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야. 슬프고 외로운 마음들을. 지금도 청산리 어딘가에서 지훈과 백호는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백호는 여전히 예리한 감각으로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고
때로는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기도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백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지훈은 안다. 백호의 진짜 능력은 다른 것이라는 걸. 그것은 바로 마음을 보는 눈이었다. 억울하고 슬픈 마음, 진실을 갈망하는 마음,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백호는 그런 마음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백호야, 오늘도 고생했어. 지훈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호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짖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청산리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 지훈과 백호는 오늘도 마을을 지키며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다. 진실을 지켜낸 자들의 당당함과 함께 진실은 묻힐 수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는 존재가 나타난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야기 1. 산속의 실종자 김하늘 사건이 해결된 지 6개월 후 청산리 뒷산에서 등산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산에 올라간 후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훈 경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박영수의 아들 박민수가 파출소를 찾아왔다. 구조대가 이미 수색을 시작했지만 산이 너무 넓어서. 지훈은 백호를 바라봤다. 백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백호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백호는 곧바로 특정 방향으로 향했다. 구조대가 수색하지 않은 깊은 계곡 쪽이었다. 백호야, 정말 이쪽이야? 백호는 확신에 차서 앞서갔다. 2시간 후 깊은 계곡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영수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박민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이상해. 구조대는 왜 이곳을 수색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수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계곡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곳이었기에 구조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이었다. 백호가 아니었다면. 박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백호를 껴안았다. 이야기 2. 화재의 진실. 겨울이 되자 청산리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철수 씨의 집이 새벽에 불타면서 이철수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단순 실화로 결론지으려 했다. 하지만 백호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백호는 계속해서 집 뒤편을 맴돌았다.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백호야, 뭔가 있어? 지훈이 자세히 살펴보니 뒷마당에 기름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추가 수사 결과 이철수 씨의 조카 이진호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백호가 아니었다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습니다. 수사팀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야기 3. 마지막 편지. 어느 봄날 청산리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가 백호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백호야, 할머니 좀 도와줄래? 김순자 할머니는 80세의 고령으로 최근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6.25 때 헤어진 내 오빠. 마지막으로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답장을 받지 못했어. 그 편지가 어디 있는지. 할머니는 오빠가 전쟁 중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잃어버린 채로 60년을 살아왔다. 그 편지에는 오빠가 어디에 있는지 적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백호는 할머니의 집을 구석구석 다녔다. 그리고 오래된 장롱 뒤에서 멈춰섰다. 여기야? 지훈이 장롱을 옮기자 벽 틈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나왔다. 아마 이래. 김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편지에는 오빠가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다. 순자야, 오빠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오빠, 정말 고마워, 백호야. 할머니는 백호를 꼭 껴안으며 울었다. 이야기 4. 새로운 생명 여름이 되자 청산중학교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라가 재혼을 해서 임신을 했단 것이었다. 지훈 경사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연락했어요. 한미라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다. 이번에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이름을 하은이로 지으려고 해요. 하늘이의 동생이란 뜻으로. 지훈은 백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백호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몇 달 후 하은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한미라는 하은이를 데리고 청산리를 찾아왔다. 하은아, 이분이 백호야. 언니를 찾아준 고마운 강아지야. 하은이는 백호를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백호도 조심스럽게 하은이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다. 백호가 하은이를 축복해주는 것네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이야기 5. 백호의 은퇴. 몇 년이 흘러 백호도 나이가 들었다.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못했다. 백호야,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지훈이 말했지만 백호는 여전히 매일 순찰을 나가려 했다. 어느 날 청산중학교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다. 김하늘을 기리는 추모비 옆에 백호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었다. 진실을 찾는 용기, 진독의 백호를 기리며 동상 제막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한미라도 하은이를 데리고 참석했다. 백호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다. 백호 덕분에 우리는 진실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이야기 6. 영원한 유산. 백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어느 조용한 가을날이었다. 지훈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고생했어, 백호야. 정말 고생 많았어. 지훈은 백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백호의 장례식에는 청산리 전체 주민이 참석했다. 김하늘의 추모비 옆에 백호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백호는 죽지 않았어요. 어느 아이가 말했다. 백호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추구할 때마다 백호가 함께 할 거예요.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지금도 청산리에서는 백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경찰관들은 모두 백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한다. 지훈은 새로운 파트너 진독의 별이와 함께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별이도 백호만큼은 아니지만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별아, 너도 백호처럼 될 수 있을까? 별이가 지훈을 올려다보며 짖었다. 마치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청산중학교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여전히 뛰어놀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추모 공간에서는 김하늘과 백호가 평안히 잠들어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끔 밤에 흰 개 한 마리가 운동장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다고. 그것이 백호의 영혼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진실은 영원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도 영원하다. 백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청산리 어딘가에서 새로운 진실을 찾아서